61쪽에 이제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실내보호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내보호가 되는 건 아니고, 예,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2번 판례 매우 중요한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2번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해서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뭐 영원히 그대로 가나? 뭐 사회 변화에 따라 또 개정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잖아. 무조건 법 바꾼다고 다 실내보호 위반인 건 아니고.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와 같이 보호되는 건 아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이랬죠? 요게 중요 논점인데 결론은 어떻게 돼? 아까 이미 칠판에 썼어. 합법성하고, 그지? 합법성을 우선시켜야 되냐? 특히 뭐가 됐을 때 행정기관이 위법한 영업허가 같은 거 내줬는데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고 이럴 때 신뢰보호를 중시해서 위법한 허가를 유지시켜야 되냐, 아니면 행정의 법률적 합성 이거 따져서 위법한 허가니까 취소를 해야 되냐. 이거 이제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예, 결론은 니은번이야. 니은번에 보면 둘째 줄에 뭐야? 동의적 가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구체적인 사안마다 관련된 공익과 상대방의 이익 비교해서 저울질해갖고 신뢰보호를 결정해야 된다. 즉 케바케.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언제나 신뢰보호가 우선해야 된다. 언제나 행정에 있어서는 법률적 합법성이 우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 항상 절대적으로 뭐가 우선하는 건 아니다. 따져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 그 법률적 합성 원칙을 신뢰보호보다 우선시킨 사례 이런 것도 있지. 예를 들어 꼭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1번을 보면 1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자. 그 레미콘 공장 설립, 그러니까 이 레미콘 공장 같은 거는 이른바 혐오 시설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아마 누군가가 어디 땅에다가 여기다가 레미콘 공장 하겠다, 설립 허가 신청,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 그래서 시장이 맨 처음에는 허락을 했대. 그랬다가 주민들 반발이 많고 나니까 시장이 뭐래? 거기 보면 하여튼 읽어보자. 레미콘 공장 설립을 허가하게 되면 환경이 현저한 위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하는 것이 또 법에 어긋난다면 설령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시에, 여기 레미콘 공장 하려고 아마 땅 사는 거 허가 받았나 봐. 그분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할 때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그지?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고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이런 걸 시장이 모르고 토지 거래를 허가해줬다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더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조정명령 아마 시장이 그러면 곧 원래 신청했던 그 땅에다가 하지 말고 다른 땅 저기 이렇게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다가 공장 세워라, 아마 그랬나 봐, 그지? 그렇게 시장이 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익을 더 우선시킨 거야, 그지? 자, 시험은 2번 중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어. 2번에 뭐야? 자, 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를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거. 여기서는 취소라는 말을 썼잖아. 근데 이거는 취소라는 조치를 별도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무효인 거야, 가만 놔둬도.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그냥 취소한다라는 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셋째 줄에 취소하는 건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 말 나오죠? 원래부터 무효인 행위인데 현실에서는 취소한다라는 조치를 별도로 했지만 진짜 취소
진짜 취소하고는 좀 다른 거고, 진짜 취소는 일단 위법하지만 효력이 발생했던 행위를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없애는 게 진짜 취소거든. 근데 이건 원래부터 무효였어 거야. 가만 놔둬도 되는데 그냥 취소한다는 표시를 했어. 그거는 원래부터 무효였음을 확인해 주는 조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이렇게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임명했던 걸 이렇게 취소하는 조치를 했다 그래서 신의 성실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응? 이런 얘기 하죠. 무효의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또 중요 논점이야. 사정이 변경된 경우. 기억번이 포인트. 자, 한번 읽어보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은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행정청이 표명할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는 거란 말이야. 응?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에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지금 법에 따르면 이 사람 건축허가 다 요건 갖췄어. 그러니까 건축허가 해준다. 약속했어. 지금 법에 따르면. 그런데 약속을 한 뒤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정식으로 이제 다 갖춰갖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올 때는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하게 법률이 개정됐어. 그래서 허가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어. 그러면 할 수 없이 행정기관은 거부를 해야 되잖아. 개정된 법에 따라. 그치? 자, 이런 경우처럼 두 번째.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하고 난 후에 공적 견해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애초에 한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키워드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그죠? 공적 견해 표명할 당시와 다르게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공적 견해 표명과 반대되는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번 하나 정리. 그 다음에 니을은 여러분들 한번 그냥 눈을 읽고 그다음에 판례 1번 중요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보자.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 확약이라고 표현했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거나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약속하면서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신청해라 기간을 줬는데 그 신청 기간을 넘어서 신청했다든지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 응? 아니면 그 밑줄 쳤죠. 행정기관이 약속 내지 공적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 상태, 법률 상태가 변경, 이게 사정 변경이지 뭐. 응?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행정기관의 약속 내지 공적 의사표명은 행정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라는 거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중요한 문장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것도 간단히 요약하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약속을 하거나 뭐 공적 의사표명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사정변경이 생겼으니까 애초에 했던 약속대로 못 해주겠다. 그 약속했던 걸 뭐 취소하겠다, 무르겠다, 철회하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행정기관이 약속했던 걸 무른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는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된대. 응? 그래서 그 부분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그러면 이렇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약속을 철회해야 효력이 상실된다. 그럼 틀리는 거야. 철회라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어. 그 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2번은 별건 없고 2번은 우리 이제 여기 저 경부고속도로 거기 판교라는 데서부터 그 양재 구간까지인가 양재동 구간까지인가 거의 옛날에는 유료였다가 무료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유료로 바뀐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무료로 통행하다가 유료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보호 위반을 내세웠지만 여기도 이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
그래서 그 무료였다가 유료 통행으로 바뀐 거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취지야. 응? 참고로 그냥 가져 있고. 자, 3번이 이제 최근 시험에 나왔습니다. 3번은 이제 재건축 조합 나오죠?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의 내부 규범을 정했대. 응? 조합의 내부 법, 내부 규범을 일단 정해놨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이걸 하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 규범이 계속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을 조합이 변경하려면 어떤 때만 가능하대. 내부 규범을 변경하려면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과 종전의 내부 규범이 존속되라고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하고 비교해 볼 때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변경을 통해 달성되는 이익이 더 우월해야만 한다. 응? 별것도 없어 그냥 그 정도. 응? 이것이 최근 판례이고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5번째 적용 영역이라고 했는데 적용 영역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시험에 이런 분야에서 주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많이 된다 하는 거예요. 행정 영역 중에서 예를 들어 국민한테 이익 줬던 이 수익적, 그러니까 이익 주는 행위를 했다가 그거 잘못됐어 하고 취소하거나 철회하려고 할 때 무조건 하면 안 되고 행정기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취소 철회를 해야 될 공익 목적. 응? 취소 철회를 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이거 따져봐 갖고 이거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응?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지하를 받고요. 뭐 국민한테 뭔가 약속했으면, 그지? 약속 이행해야 되는 것도 신뢰보호와 관련됐고, 행정기관이 무슨 계획을 발표했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4번째, 이게 다 그냥 한 번만 한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면 돼.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이런 거 있지?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까 A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어. 임명. 그래갖고 임명된 시점이 이때고, 이때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어. 응? 근무해 왔는데 3년 지나고 나서 결격 사유자였다. 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라는 게 뒤늦게 밝혀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 된 적이 없던 거로 다뤄. 무효니까 임명 자체가 무효라서 공무원 신분을 가졌던 적이 없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 된 적도 없으니까 퇴직금 받을 권리도 없어요. 응? 다만 그러면 이런 문제 있죠. 그러면 이 사람 3년간 어쨌든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왔잖아. 사실상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3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 받은 건 어떻게 될까? 월급 받은 건 또 공무원도 아니면서는 월급 받아왔지? 월급 뱉어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있었는데 그거는 안 된대. 어쨌든 사실상 일했으니까. 그래서 월급은 반환 안 해도 돼. 난 퇴직금 못 받는다. 공무원이 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사이에 이 A라는 사람이 이 사이에 일 처리한 거 있잖아. 그럼 국민한테 일 처리했잖아, 이 사람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처리한 거야. 원칙으로 따지면 이거 다 효력이 없는 거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어요. 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임명한 공무원이 적법하게 한 것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점에서 보면 이때 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A라는 공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은 갖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일처리를 한 거로 보고 이 국민한테 행한 일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치 않아서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논리가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란 그런 거다. 응?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 다음에 뭐 국민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법 개정 뭐 이런 거 등등해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들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2번 판례 보면 이것도 꼭 외우지 말고요. 한번 보세요. 판례 2번을 보면 여러분 뭐 공무원 시험 제도나 똑같아. 예전에 거기 지금도 있지만 변리사 시험인 제도가 있지. 변리사라는 자격증은 이제 주로 국민들이 무슨 특허, 발명, 뭐 상표권 이런 거 할 때 이 도움 주는 이제 전문가야. 응? 우리나라 고소득 직종입니다.
변호사보다도 많이 벌 걸 아마. 자, 어쨌든 변리사라는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 1차 객관식 시험. 근데 과거에 어떻게 봤냐면 이제 과목당 40점 밑에 나오는 점수 없고 꽈락 없고 평균 60점이면 이상이면 다 합격. 1차 시험은 객관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절대 평가라 그러지. 평균 60점만 넘으면 돼. 뭐 100점 맞을 필요도 없어. 60점 넘으면 일단 1차 합격이야. 응? 지금도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래. 꽈락 40점 밑에 과목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야. 그러면 변리사 시험도 그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소위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발하면 글쎄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응? 그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해서 뭐 한 70점, 80점만 맞지 뭐. 응? 어려운 문제 굳이 내가 풀 필요 있어? 그 머리 싸매고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 100점 맞았다고 무슨 자격증 뭐 특별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닌데 다 똑같은 자격증인데, 그지? 그래서 그러면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면 수험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한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시험을 3개월 남겨놓고 시험제도를 바꾼 거야. 이제 상대평가로 선발한대. 상대평가면 1점이라도 더 맞은 사람 순서로 뽑는 거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만 뽑는 거야. 이제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돼. 기를 쓰고. 응?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지. 아니 그런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면 제도를 바꿔놓고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최소한 시험제도 바꾸면 3년 이상은 유예기간을 둬야 돼요.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그러니까 바로 시행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 지금 바로 3개월 남고 수험생들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지. 응? 그죠? 네. 그래서 변리사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바꾸는 그런 대통령령 개정 조항을 유예기간을 안 두고 즉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 수험생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조치다. 응? 당연히 반발하죠. 응? 그 다음에 단피지 이제 판례 뭐 다른 거는 하지 말고 거기 아래 내려가면 실권의 법리라고 있어. 판례는 더 하지 말고 밑에 내려가면 실권의 법리. 한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 실권이 뭐야? 잃어버린다는 실자지. 권리나 권한을 잃어버린다. 응? 그러니까 읽어보자. 거기 의의를 읽어보니까 행정기관이 어떤 주어진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알면서도가 중요해요. 모르고 있었다면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야. 방치.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뭐라고 믿어? 아, 행정에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안 할 거구나. 이렇게 믿게 된 마당에 새삼스레 그 권리나 권한 행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응? 이 바탕에는 신뢰보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응? 상대방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그래서 권리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니은번. 자, 학자들은 실권의 법리라고 이 부르는 이 파생적인 법 원칙을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거로 보는데, 밑줄 판례는 어디서 나온다고 본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거 중요.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원칙으로 보고 있다. 응? 쭉 그래왔는데 그 옆에 또 써놨지. 최근에 제정된 우리 행정기본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항목하에 이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을 해놨어요. 응? 그래서 내가 써놨지. 최근에 우리 2021년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항목하에 제2항에 실권의 법리를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자. 행정기본법 제2조 신뢰보호 원칙 제2항. 행정청은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권한 행사가 없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행사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바로 실권의 법리를 명시해 놓은 거지. 응?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두 가지야. 과거의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거로 봤는데, 최근의 행정기본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이라는 제목 하에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해 놨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디귿번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은 독일은 행정청이 뭐야? 예를 들면 뭐 위법한 허가를 내줬다. 응? 그럼 위법이란 걸 위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건 안날로부터 1년 안에만 행정위원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었어. 그죠? 네. 그런데 우리의 행정절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호비출.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응? 그리고 행정청의 취소권 행사는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럼 뭐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된다 이런 건 규정이 없고 실권의 법리라는 이 법원 측에 의해서 이제 행해지고 있다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딱 부러지게 몇 년 이렇게 정하는 수는 없어요. 응?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응? 자, 판례 1번. 자, 실권의 법리 내지 실효의 법리는 모든 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정되는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가색 원칙으로서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 중 비권력적으로 행해지는 관리 관계는 물론이고 권력 관계도 다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적용되는 걸 배제할 수 없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응? 거기까지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눈으로만 읽자. 2번 판례는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행정기관이 권리나 권한을 행사 안 했어야 이게 권리 권한이 상실됐다고 볼 거냐? 그걸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 기간은. 응? 그래서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 상대방 국민이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넘어가고, 자 밑에 3, 4, 5번이 시험에 쓰입니다. 자 3번. 우선 하여튼 행정서사 뭐 이게 행정사라고 지금 바뀌었는데 하여튼 허가를 해줬어. 행정위원회 허가를 해줘놓고 얼마 만에 알았어요. 위법한 허가였다는 거예요. 응? 20년이 다 돼 갈 때 아이고야 이거 위법한 허가였네. 뒤늦게 알았어. 그죠? 그래서 알자마자 어떻게 했어? 허가를 취소했지? 이거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적법이라고 그랬어요? 적법.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지? 알고 있으면서도 20년 동안 취소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게 아니지? 모르고 있었잖아. 우리가 아까 강조했던 게 뭐야? 알고 있으면서 권리나 권한을 행사 안 하고 방치해 놓을 때 이게 실효되는 거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뭐야? 4번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치? 국립공원 경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경계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했는데 그 잘못 설치한 거, 측량 및 설치가 잘못된 거 모르고 있다가, 그치? 십수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착오 발견, 수정하는 거 위법 아니다 이거야. 응? 응. 이거 같은 논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논리일까? 그러니까 3, 4번은 공통된 논리가 행정위원회 모르고 있었으니까, 응? 알자마자 이제 바로 잡은 거죠. 그런데 5번 판례는 어떤 논리야? 앞에 허위의 증명서 제출했지? 이게 키워드야. 상대방이 뭐예요? 거짓말 했잖아. 거기 보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고졸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 고졸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고졸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제출해서 하사관으로 임명됐어. 그리고 근무를 33년 했대. 와, 그치? 그렇지만 33년 만에 뒤늦게 행정청이 뒤늦게 발견. 그래서 뭐 취소하는 거 우리가 배운 논리에 따르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거 아니야? 신뢰 보호 전혀 필요가 없어요. 신뢰 못 받는 거야. 33년 만에 취소했어도 위법 아니다. 응? 그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논점 신뢰 보호 방법 이거 안 해도 되고 위반 효과 및 구제. 특별
특별한 거 없어요. 실내보건칙 위반한 조치다 그래 되면 보통 많은 경우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무효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법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실내보호원칙에 위반된 조치를 피해 입은 거는 위법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또 배상 받아낼 수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럼 뭐 기본이고. 그러면 판례 1번, 2번인데 1번 특히 중시. 자, 판례 중에 1번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 사고로 국적 이탈, 대한민국 국적 포기했단 말이에요. 국적 이탈이 한국적 포기했다는 이유로 중대로 말소. 자, 이게 사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국적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제 이중 국적자가 있어. 복수 국적자. 이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 부모가 미국에 있을 때 태어났어. 남자애 둘이 있어, 형제가. 그러면 미국 법은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미국 국적주고, 우리 한국 법은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상 어디서 태어나도 한국 국민 됩니다. 서로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사안에서 부모가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애를 낳은 거야. 둘을, 남자애를. 그럼 미국 법에 따라 미국 국민, 한국 법에 따라 한국 국민, 이중 국적이 된 거야. 얘네들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아. 응? 이중 국적을 가진 채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 법에 따르면 미국과 우리는 이제 남자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면 만 18세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여기는 뭐 18세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그 여기대로가 다니면 18세기 전에 한국적을 포기해야 돼. 응? 그래서 이 형제 중에 형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곧 동사무소에 가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나 한국적 포기하겠다 했는데 형만 포기하는 거야. 동생은 아직 여유가 있어, 기간이. 얘도 포기할 건데, 군대 안 가려고 포기할 거, 한국적 포기할 건데 아직 여유가 있어. 그 동생은 신청 안 했고 형만 신청했거든.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를 어떻게 했어? 형과 동생 거를 다 한국적 포기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을 다 말소시켜버린 거야. 응? 그러면 이제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 나는 아직 한국적 포기 신고 안 했는데. 근데 이번 형만 했는데 아예 한꺼번에 다 처리했네.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이미 처리됐으니까 그 다 그냥 자기도 한 거로 알고 있었어. 응? 다 처리된 걸로. 그러고 있다가 뒤늦게 뒤늦게 발견했어. 나이가 이제 넘어가지고 뭐 여기서 만 18세인가 다 넘어가지고 자기 거 살려놓은 거야, 주민등록 다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뒤늦게 착오를 발견해서 동생 거를 같이 한 거는 신청도 안 했는데 한국적 말소, 주민등록 말소 이거 잘못했다는 거 알고 동생 거를 살려놓은 거야. 응?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동생 측에서 뒤늦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18세인가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18세가 넘었는데 뒤늦게 이제 발견했어. 그래갖고 뒤늦게 가서 이제 한국적 포기 신고를 했더니 이게 법이 정한 나이가 지나서 한국적 포기하는 거 조건이 있어요. 군대를 다녀오든가 군 면제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한국적 포기를 받아줘요, 남자의 경우. 근데 당신은 이미 법이 정한 나이가 지나서 한국적 군대를 갔다 왔다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제출돼야 한국적 포기를 허용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거부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동생 측에서 뭐라는 거야. 아니 그게 내 잘못이냐. 나는 왜 애시당초 신청도 안 했는데 형만 신청했는데 알아서 내 것까지 다 말소시켜놔가지고 나는 내 거 다 처리된 걸로 알고 별도 신경도 안 썼다. 그러다가 뒤늦게 그거 다시 살려놓은 거 알고 뒤늦게 신청했는데 이제 와서 제때 안 했다는 이유로 군복무 증명서 그거 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주장했는데 법원이 손들어 줬어요. 응? 그건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잘못 때문이 그 원인이라고 본 거야. 응? 그래서 1번 판례 중요합니다. 응? 신뢰보호 위반. 그리고 2번 아까 삼천교육 때 그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고 그지? 그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 신고 받은 거 이거 보호해줘야 될
이익이다. 이익이었으니까 1번만 잘하고. 그러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부터 다 끝났고, 그지?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중요한 원점 뒤에 가면 73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밥을 먹고 행정법의 효력이라고 해서 행정법의 효력도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는 꼭 해둬야 될. 근데 어려운 거는 크게는 없고 곳곳에 주요 길목만 잘 체크하면 쉽게 나오는 영역입니다. 자, 거기는 밥 먹고 73부터 시작을 합시다.